안녕하세요. 히스토리 북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메리 케이 윌머스의 서평의 언어입니다. 부제는 런던 리뷰 오브 북스 편집장 메리 케이 윌머스의 읽고 쓰는 삶입니다. 원제는 Human Relations and Other Difficulty, 인간관계의 여러 복잡한 골칫거리라고 번역이 되겠네요. 미국과 유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옥스퍼드에서 러시아어와 프랑스어를 전공했습니다. 작가이자 비평가로서 이름난 사람입니다. 표지에 보면 서평의 언어라는 제목을 두고 The Language of Novel Reviewing, 메리 케이 윌머스 런던 리뷰 오브 북스라고 여기 적혀 있기 때문에 책은 자칫 서평집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알고 보면 산문 모음집입니다. 물론 이제 서평에 관한 수준 높은 작가가 어떤 주제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접근해서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글쓰기를 남기는 스탠스는 아주 극찬을 하고 싶고, 이 글쓰기의 어떤 스트럭처, 이야기가 흘러가는 구조는 굉장히 본받을 게 많아서 블로그에 글을 쓴다거나 유튜브에 리뷰를 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와 그 밖의 어려움들에 담겨있는 이런 글들은 아주 매혹적이고 재미있으면서 예리하고 깊은 통찰력이 보이고 덕분에 몰입도를 높여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책입니다. 작가의 모든 에세이는 근저의 젠더 간의 관계에 고민이 좀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으로서의 고된 노동에 대한 날카롭고 예리한 통찰력을 제시를 합니다. 저널리스트로 쌓아온 경력을 유감없이 발휘를 하는데요. 여러 작가의 제품을 좀 예리하게 살피고 색다른 식견이 유감없이 녹아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에세이집입니다. 한 권의 책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라고 이제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메리 케이 윌머스의 서평의 언어하고 미치코 가코타니의 서평가의 독서법은 인터넷에 서평을 올리거나 유튜브에 북튜버에서 책을 평가하거나 책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면 반드시 두 권 정도는 읽어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두 권을 같이 읽고 있는데, 미치코 가코타니의 서평가의 독서법, 이 책도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같이 믹스가 된다면 전체적인 구조를 담는데 큰 도움이 되는 책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평을 쓴 지가 한 15년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이 작가의 이 두 작품은 좀 일찍 만났으면 어땠을까라는 미련이 많이 남는 작품이긴 합니다. 이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느낀 감정을 써내려갔고, 그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간섭을 또 받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 글의 방향과 틀이 외형에 의해서 좀 변형당하고 싶지 않았다는 생각이 팽배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모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냥 내 기분대로 키보드 누르는 대로 기억이 휘발되기 전에 이 책의 좋은 느낌, 감정을 기록하고 책 속에 좋은 문구를 담아서 나중에 다시 기억을 해야 될 때 빨리 불러드리고 빨리 내 머릿속 CPU에 탑재를 해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단순 무지한 욕심만 가지고 글을 써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이라는 건 스트럭처를 기반으로 한 흐름에서 결과를 얹어서 어떤 사람이 보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보더라도 완벽한 다른 글을 볼 필요 없이 이 글만 보면 뭔가 이해가 가는 글을 남겨야 되는데 그냥 쓸데없는 감정만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후회가 드는 책이 이 두 권의 책입니다. 자연스럽게 책과 이제 책 전체의 평가에 대한 느낌들을 단정하게 써내려간다는 부담감들은 제가 글을 쓰는 내내 저 자신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필요한 교육을 받거나 필요한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뽑아놓은 책인데, 이번에 그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물결 따라 흘러가는 중심 없는 글에 무게를 좀 더하고 덫을 달아서 조금 더 빠르게 가는 방법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책은 저자가 런던 리뷰북스에서 40년간 몸을 담으면서 다양한 저자들과 행관과 여백을 읽어나간 저자가 돌아본 글들의 모음이죠. 그 중에서 좋은 내용을 뽑아서 이제 책으로 엮은 건데, 서평이라는 것이 어려운 책도 쉽게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비트는 책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서평을 소개하는 정도의 책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반한 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내용이 제법 나와가지고 그 시대 삶을 알고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대목 제법 나오지만, 글을 쓰기 위한 작가들의 일생에 걸친 노력을 이해를 해야 되고, 출판되는 시점의 사회상, 역사적인 배경, 글쓴이의 정신 상태까지 다면적으로 관찰한 결과와 분석을 통해서만 깊이 있는 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 그녀만의 독특하면서도 일정한 박자를 가지고 흘러가는 탄탄한 루틴을 살짝 엿보는 것 같아서 훗날 글 쓰는데 기본으로 삼을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녀의 산문의 제목을 정하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데요. 책에서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영국 시민이었어, 서평의 언어, 죽음과 소녀, 나와 이혼해주오, 프로이트라는 이름의 요새, 매력의 노동, 플러팅은 즐겁다, 무슨 이런 어머니가,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게 썸네일이고, 썸네일상에 문자를 어떻게 지정하느냐,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핵심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의미겠죠. 텍스트를 어떤 걸 선정하느냐인데, 메리 케이 윌머스의 제목을 정하는 능력은 거의 신급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녀의 서평은 방대하지만 예리하고 포괄적이지만 분석적입니다. 책으로 들어가 볼까요? 책에 재밌는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몇 가지만 소개할까 합니다.
있습니다. 장편 소설 서평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면 소설의 도입부가 닮은 경우가 많다. 저도 이런 서평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미 없는 소년들은 어머니들의 동정을 받지만 다른 아이들의 부러움을 얻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피크테온 가문의 지인들에게 1939년 8월 30일은 경축일이었다. 진 호키스는 평생 순종하며 살아왔다. 이 소설가 입장에서 보면 독자들이 이 서평을 읽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서 꽤나 불만족스러웠을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점이죠. 또 반면에 다른 어떤 서평들은 다른 종류의 이야기, 즉 서평가 자신의 이야기로 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릴 베인브리지의 새 장편 소설을 절반쯤 읽었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읽고 있었다. 또 소설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도 나오죠. 고 제임스 존스의 4호 출간된 소설에는 죽음, 절망, 광기와 허무의 아우라가 감돈다. 서평가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서평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나를 교양없는 속물이라 여겨달라 라는 불길한 운을 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밖에 소설의 한 단락을 이용해서 시작하는 서평도 있고 독자에게 말을 걸면서 시작하는 서평도 있습니다. 거기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서평도 있습니다. 완성도가 높고 세련된 감수성과 도덕적 양심을 담은 리얼리즘 소설이다. 이렇듯 그 다양한 도입부는 소설에 대한 또는 서평을 쓰는 행위에 대한 다양한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면서 블로그에 글을 쓰시거나 유튜브에 서평을 쓰시는 분들은 메리 케이 윌머스의 서평의 언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소설 안에는 서평이 이미 담겨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서평 안에는 서평가의 소설이 담겨 있다. 서평을 쓰는 사람의 글을 자세히 찬찬히 쭉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편을 읽어보면 그 서평가 자신의 인생이 그 글에 녹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메리 케이 윌머스의 서평의 언어 돌아봤습니다.